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로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유조선 3척을 새로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11년 연속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했는데도 북한이 유조선을 지난 2019년에 1척, 2020년에 2척을 확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각국이 북한의 신규 또는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이어 북한이 취득한 유조선 3척은 각각 신평 5호와 광천 2호 그리고 월봉산 5호이며 이 가운데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이전 소유권을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을 한국 중개인이 중국 중개인 또는 업체에 넘겼고 이후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그 저자인 NK프로의 레오번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주체는 결국 각국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South Korean brokers did anything wrong will depend on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interpret the phrasing of the UN resolutions. The phrasing prohibits the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materials and items, including vessels. So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ed to be very strict, they might want to look into the type of due diligence that the South Korean brokers conducted.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또 북한의 이번 3척의 유조선 획득에는 모두 중국 중개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며 이는 개선된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있어서 좋은 징후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북한 고려항공의 유럽연합 운항을 11년 연속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40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러시아 Tu-240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 운항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고려항공 여객기가 EU 내에서 운항된 적은 없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페인 대사관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됐던 강도 혐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처벌 강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 건데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된 불법 침입과 감금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안 씨에 대한 스페인 신병 인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VOA가 최근 열렸던 신병 인도 심리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혐의 6개 가운데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를 진행한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강도 혐의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로 안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안 씨의 신병 인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혐의는 불법 침입과 불법 감금, 위협, 부상 유발, 범죄 조직 가담 등 5개로 줄었습니다.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를 포함해 당초 안 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들은 스페인 수사당국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신병 인도 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가 제외되면서 안 씨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스페인 형사법은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에 대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또는 3년 6개월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강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현재 스페인 신병인도 여부를 놓고 안 씨 측과 미국 검찰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지난달 26일 57쪽 분량의 슬라이드를 제출해 크리스토퍼 안 씨와 함께 대사관에 침입한 에이디런 홍창 씨 등이 촬영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홍창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페인 경찰을 직접 문 앞에서 응대하는 장면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탈출을 희망한 대사관 직원들의 요청으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 씨와 변호인도 27일 신병인도 반대 내용 등을 담은 49쪽짜리 슬라이드를 공개하고 사건 후 말이 달라진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상 중범죄 혐의를 벗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격적 타격 능력과 방어 관점을 모두 고려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마이크 화이트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기술 차관실 직속 극초음속 미사일 담당 수석 부국장은 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미국 육해공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과정에 미사일 방어청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향후 이 무기 체계는 공격과 방어의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날 수 있는 무기로 특히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의 경우 8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전구 무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화이트 수석 부국장은 잠재적 적성국들은 이미 탄도미사일의 양적 측면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대해 해킹 공격을 벌였으며 독일과 호주, 일본의 의료, 금융 분야 등에도 해킹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라이징 스렛 인텔리전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대한 피싱 이메일 해킹 공격이 포착됐으며 이 공격은 정보 보안 시스템 구현 안내를 가장한 내용으로 정부 당국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해커들은 공격이 성공하면 대상자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해 임의 코드를 실행하고 중요 데이터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법은 과거 히든 코브라와 그룹 77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자루스가 해킹 대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캐나다 다국적 기업의 관련 기사를 모방해 이른바 미끼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독일과 일본, 호주의 항공우주, 정부, 의료, 금융, 미디어 분야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를 통해 올해까지 탈북 청년 13명이 석박사 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1일 VOA에 올해 탈북민 3명이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출국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어학을 공부하며 9월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지난 2017년 탈북민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을 신설한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탈북민은 2018년에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올해 3명 등 모두 13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석사과정을 공부한 9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미국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다양한 과정을 공부했으며 동문 가운데 국가정상 39명, 노벨상 60명을 배출했다고 풀브라이트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